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하실험연구단 양정열입니다. 제목이 우연과 시도의 입자물리인데요. 입자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약간 꼰대 같은데, 나무 위키에 보면은 이런 거더라고요.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찾아갔어. 나 억울해요. 공부 많이 했는데 너무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술 게임을 했다고 하네요. 까보니 정의가 3잔, 운명이 7잔. 여기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행운적인 것들 생각하죠. 그리고 기라는 건 보통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고 운이 아니고 우연입니다. 그냥 발생한 거. 그리고 기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시도입니다.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욕심과 기대를 뺀 건데 결국 과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참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살면서 한 번 기회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어깨의 폭을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자를 쓰겠죠. 하나는 눈금이 5cm인 자, 다른 하나는 1cm인 자. 당연히 1cm인 자가 더 측정을 잘 하겠죠. 그리고 측정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9분 길이를 측정한다 하면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할 텐데 한 번을 하느냐 10번을 하느냐, 당연히 10번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더 좋겠죠. 그랬을 때 제가 직접 이제 난수를 발생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m의 길이를 1cm 단위의 자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98cm, 99cm, 100, 101, 102cm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이 할수록 이거 원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오차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눈금이 1cm가 아니라 0.5cm인 경우를 해보면 이제 오차가 더 작고 더 앞에 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의 어떤 검출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된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입자물리는 그러니까 인문학과 비교를 해보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념적인 게 있으면 그거를 실질적인 거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과학은 그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걸 측정을 하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다시 바꾸는 행위인데 실제로 본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 태양에서 빛이 와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머리 뒤통수에서 보통 그 정보들을 다 만들어내죠. 이거를 똑같이 입자물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도 1초에 약 수조 개가 되는 중성미자가 손을 뚫고 지나갑니다. 단지 반응을 하지 않을 뿐. 그것들이 와서 이제 이런 커다란 검출기에 오게 되면 물 입자거든요. 물 입자를 지나가는 순간 빛을 빵 냅니다. 대략 태양 중성미자 같은 경우 한 9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했을 때 한 5개의 빛을 볼 수 있거든요. 알갱이 5개 정도.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서 이제 개수를 세는 거죠. 하루에 몇 개가 왔는가.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받은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수조예요. 높이가 아파트 10층이고 너비가 아파트 10층인. 맨 처음에 봤던 그 카미오칸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를 측정을 한 번 하는데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 그리고 효율적인 이제 입자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외국 실험을 보면 일본에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주노가 있거든요.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보면 원래는 카미오칸데였어요. 우리
이 슬픈 역사지만 카미오카제 할 때 그 카미오카예요. 카미오칸데라는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잘 돼서 슈퍼 카미오칸데를 했습니다. 보시면 1983년도에 시작해서 2028년도에 이제 끝날 예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걸 아마 20년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하는 거는 여기서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날라오고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검출기가 되는 거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제 지금 현재 2025년 이제 3월에 이런 그 깊이를 팠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카미오카 그리고 슈퍼 카미오카로 노벨상이 각각 나왔습니다. 부럽죠.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카미오칸데는 이제 더 중요한 물리량을 하나 측정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나라의 중국을 보면 중국이 엄청나거든요. 일본이 지금 한 30년에 할 거를 거의 한 10년 만에 했다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 준호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입자를 저희 측정을 하는데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서 지금 최근 이제 이게 잘 작동된다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냈고요. 아마도 매스 오더링이라는 이제 거를 측정을 해서 이것도 아마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과학 연구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얘기 드릴 거는 저 위에 있는 아모레 대표 실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 실험은 중성미자의 종류와 질량과 위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이거 크리스탈 하나에 한 1억 3천 정도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모레 2를 계획하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어디 있냐면 이제 쭉 서울부터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예미역에 도착합니다. 예미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정선. 그래서 가면 이제 그 지상 연구실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를 이제 바꾼 건데 그리고 이게 지상 연구실이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갱도로 출입하기 위한 광산에 갑니다. 이게 이 케이지고요. 여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걸 타고 내려갑니다. 한 5분? 5분 아니고 한 3분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면 이런 길이 나오는데 길을 타고 또 이렇게 카트를 타고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냉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탈을 넣어서 측정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서 보면 이렇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100편 중 1편 정도로 뽑히는 우수한 논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리버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은하 하나가 1000억 개의 별로 돼 있고 우주가 1000억 개의 은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우주 전체가 다 밝은 빛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우리 실제로 어둡잖아요. 그때 에드가 앨런 포가 하는 말이 멀리 있는 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20세기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시인도 지금의 우주를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호기심만 있으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